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진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신사원의 취업 콘서트입니다. 네, 장안대학교 외래교수시자 커리어맵 대표이신 신사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주네요. 벌써 8월에.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기에 구직자들이 좀 체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건강을 꼽고 싶습니다. 아, 예. 그동안 중요하죠. 아주 재밌게 놀다가 왔는데 이 놀았던 거에 사실은 가장 큰 폐해는 자기 몸에 이제 손상이겠죠. 그래서 속도 다져야 되겠지만 겉도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많이 불어났던 체중도 좀 줄이고요.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을 위해서 권고하게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때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음에 확 와닿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신사원의 취업 콘서트는 저희가 스마트폰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아주 간편하게 여러분들 질문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그걸 그대로 이제 화면에 실어드리고 또 나누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증을 아주 명쾌하게 저희들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궁금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인턴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인턴 경험을 한 것이 그 기업에 취업을 할 때 그 기업에도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되나요? 네. 야외에서 찍어 보내주셨네요. 네. 네. 해당 기업 인턴십 경험이 있으면 그 회사에 이제 들어가는데 유리한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네요. 결론적으로 가장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 기업을 사전에 체험해봤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어떤 구직자보다도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는 판단을 아마 기업의 평가자들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전 인턴 경험은 특히 그 회사의 인턴 경험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자, 기업에서요, 인턴은 주로 이제 어떤 일을 맡게 되는 건지, 그게 일반 신입사원하고 업무 영역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습니까? 크게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책임감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과이겠죠. 신입사원은 사실 이제 연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다고 전제해 본다면 사실 1년, 2년, 3년, 나아가서는 10년 이상씩 근무를 할 사람이라고 보니 처음서부터 사실 책임감을 부여할 것이고 인턴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단순히 일을 하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다. 여기에 좀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채용 연계형으로 인턴을 많이 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채용 연계형과 그냥 일반 인턴의 차이가 궁금하고요. 만약 그냥 인턴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기업은 실제로 그 인턴 사원을 채용할 때 절대 향후의 채용에 어떤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거나 아니면 채용을 꼭 하겠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뽑을 만한 여건이 되면 100% 뽑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면에 채용 연계형 인턴은 결정적인 하자만 없으면 너를 뽑겠다라고 하는 사전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채용이 개런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인턴의 경우에는 얼마나 채용이 되느냐. 실질적인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기업을 대상으로 얼마 전에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약 20% 정도가 인턴을 근무했던 것이 실제 나중에 채용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럼 80%는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인턴을 하려고 할 때 이 기업에서 인턴을 하면 취직이 되겠거니 하는 무거운 마음가짐은 좀 버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자, 요즘은 인턴십 제도를 하지 않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문화를 사전에 습득하는 구직자가 있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턴십을 통해서 실무에 빨리 적응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듯 합니다. 보통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사실 굉장히 회사에 필요한 어떤 그 전체적인 문화를 익히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에 기업은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서 일을 시키지 못하고 어찌 보면 교육을 시키는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인턴 경험을 통해서 이 비용을 좀 줄이자라는 숨은 사실 꼼수도 좀 숨어 있다라는 건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업 문화를 미리 학습한다는 걸로 보면 굉장히 유익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전 요즘에요, 이 인턴십이 워낙 이제 채용 제도로 자리 잡아가다 보니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인턴 경험이 없으면 나중에 채용할 때 좀 불리한지 아니면 또 인턴 경험이 많으면 또 아주 유리한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많으면 유리할 수는 있지만 없다고 꼭 불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경험이
경험이 없는 대신에 다른 뭐 봉사활동 경험이라든지 대외활동 경험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굉장히 유리하지만 없다고 분리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상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방송은 참 인턴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뭐 한 번 못하면 끝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유턴을 많이 해봤어요. 갔다가 그냥 네. 다시 온 적은 많은데 인턴십 활동을 하면서 구직자들이 좀 그 기간 동안 자신을 좀 뭔가 확실하게 좀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직장 내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았던 사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의 선임자로부터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다시 채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면 너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었던 성과들을 사례로 제시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턴과 관련된 질문 들어와서요. 저희가 카카오톡 질문 한 가지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공공기관 청년 인턴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게 대기업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공공기관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 청년 인턴은 사실 이제 정부 부처에서 청년 인턴 제도를 통해서 직무 체험을 해봤다는 건데 그 대기업과 그 정부는 사실 공유를 하고 있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정확하게 직무 이해를 했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 비슷하게나마 사무환경 내에서 특정 기업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경험을 해봤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내주신 질문 한 가지 좀 이렇게 같이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신상훈 대표께서 직접 주제를 가지고 오셨죠.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우리는 이제 그동안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보고 입사 서류를 잘 쓰고 그래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걸로 봤는데 재밌는 건 입사한 사람들이 1년 이내에 중도 탈락을 하는 예가 70% 육박하더라. 이게 지난해 사실 통계가 있어서 저도 무척 당혹스럽고 네. 굉장히 아이러니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그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신입사원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상황별로 대처를 좀 해야 되는지를 이걸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그 신입사원들이요. 처음에 회사 입사했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거. 저는 솔직히 연봉이었는데. 뭘까요? 회식. 그리고 얼마나 나이가 술을 많이 먹어야 하는가. 그리고 회사의 일에 나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뺏길 것인가. 이걸 많이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저도 술을 굉장히 못 마시는 편인데 사실 술 못 마시는 사람들한테 회식은 정말 고문이거든요. 또 빠지면 또 불이익을 혹시 당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같이 가야 되나 뭐 이런 항상 고민에 휩싸이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차만 마시고 가면 안 될까요? 네. 이와 관련돼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한 가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인류가 태동되어서 인간이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사실 아카데미 센터를 만든 일이라는 거죠. 학교를 만든 일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 안에서 수업을 받는 것들을 이 형식학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형식학습의 교육적 효과가 약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실이 아닌 다른 생활의 터전에서 배우는 비형식학습은 이 학습의 효과가 80%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직장 안에서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게 형식학습이라고 친다면 사실 사무실 밖에서 회식을 하거나 선후배 간 어울리거나 또 상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비형식학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교육효과가 80%라고 하면 우리가 회식 문화를 꼭 술 먹는 것만으로 볼 것이냐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어느 날 긴급하게 오늘 네. 회식을 한다. 뭐 약속도 있는데 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신입사원이라고 말하는 유효기간 얼마 정도나 될까요, 우리? 신입사원이 한 3개월? 6개월? 1년? 1년까지 가나요? 그럼 두 분은 지금 6개월, 1년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럼 네. 가운데 지점으로 한다면 우리 보통 한 8개월 정도라고 쳐주죠. 8개월까지는 신입사원이라면 네. 사실 사적 생활이 없어야 된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회사에 들어가서 8개월 동안은 회사에 올인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사실 갑자기 통보된 회식이라고 인식할 수 없는 거죠. 이 갑자기라는 것은 내가 회사와 무관한 다른 활동을 할 때 회사에서 주는 오더가 갑자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라는 인식을 하는 순간 이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게 갑자기 통보된 거라면 예견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미리
8개월 정도까지는 항상 회사 일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갑자기 통보되는 회식이라고 볼 수 없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질문의 본질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식을 가자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융통성 있는 사람이냐. 가자고 말을 할 때 바로 찾아가서 저 약속 있는데요 하면 사실 이 오다를 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를 해주고 가장 가까운 선임자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해보는 거죠. 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데 아니면 뭐 부모님이 맞선을 주선해 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선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너 일을 봐라.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서 제일 상사가 우리 신입사원이 보이지 않는데 어딜 갔나? 실은 부장님 거래처에 두고 온 게 있어서 잠깐 그걸 가지러 갔다고 이렇게 잘 둘러대주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즉답을 해서 굉장히 그 본인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좀 유연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러분들 신입사원일 때는요 이 회식에도 좀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개월 동안은 그냥 죽었다. 네. 근데요 저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회식을 많이 하면 이제 돈도 많이 들 테고요. 그 사람들이 만취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굳이 회식을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회식은 모여서 밥을 먹는다는 거죠. 네. 혼자 먹지 않고 왜 굳이 모여서 밥을 먹을까요? 그런데 이 회사는 또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과업에 연관된 연장생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들은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돈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회식을 할 때 누가 돈을 냅니까? 가장 지위가 높은 분이 돈을 내기도 합니다. 자, 회사는 이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일종의 활동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을 장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회식은 그런 의미에서 필요악이 아니라 필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입사원일 때는요, 좀 참고 좀 웬만하면 참여하시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우리 선임자한테 이제 사정을 좀 얘기해가지고, 네. 융통성 있게 대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우리 신입사원들의 상황별 대처 요령 설명해 주신다면서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던 회식 이야기도 조금 더 가볼 거고요. 그다음에 근태에 관련된 문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후에도 여러분 취업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간단히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아주 철저하고 자세하게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밑에 주소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예. 자, 취업에 대한 궁금증도 좀 해결해 보시고요. 이번 기회에 좀 방송도 한번 타시고 네. 두루두루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리어맵의 신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